자, 빈칸 추론 5강입니다. 5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출제자가 여러분 이렇게 also 또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also 이렇게 also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것의 핵심을 노출하기 위함이에요. 핵심을 노출한다. also를 한 번 사용하면은 그것도 중요한데 두 번이나 사용해요. 이런 경우에는 또한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노출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지문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이 보통 빈칸은 무조건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에 대한 결정적 설명이 있는다 그랬죠. 자, 봅시다. Judgments about flavor, 맛에 대한 판단은 are often influenced by predictions based on the 자,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Judgments about flavor are often influenced by 빈칸 of the food. 맛에 대한 판단은 음식의 빈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의 빈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맛을 볼 때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이 음식의 빈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온 빈칸들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원, 레시피,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근원이라 해도 되고, nutrition, 영양소, appearance는 겉모습, 그리고 arrangement는 뭐 준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준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의 겉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의 영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의 레시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의 근원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라 그래요. 자, 그런데 출제자가 also를 두 번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also라고 했는지를 찾으면은 정답이 보입니다.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Color intensity. 자, 뭡니까? Color 색깔이죠. 색깔의 뭐죠, 여러분? intensity는 뭐예요? intensity는 강도죠. 색의 강도. 자, 강도 also affects flavor perception. 맛에 영향을 줍니다. 맛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뭐가? 색의 강도가. 그렇죠? 자, 다시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색의 강도 또한 영향을 준다. 뭐에? perception. flavor perception. 맛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Texture also can be misleading. 여기에 만약에 texture also affects flavor perception. 지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하죠? misleading. 이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가? 음식의 질감이. 자,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색깔. 그렇죠? 두 번째, 질감. 이 두 가지가 뭐다? 영향을 준다. 맛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색깔과 질감을 한 단어로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색깔과 질감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양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여러분? appearance. 4번 겉모습이죠.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색깔의 겉모습, 질감의 겉모습. 그렇죠? 자, 요렇게만 해서 우리가 푸는데 이렇게만 가도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한다면 이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을 읽으면은 답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항상 김문석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빠르게 푸는 거니까. 조급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빠르게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Color intensity 나왔죠. 색깔의 강도. 그리고 뭐라 그러죠? Also affects flavor perception. A stronger color may cause perception. 더 센 색이, 더 강한 색이 뭐라 그러죠? 인식을 더 강한 맛의 인식을 준다 이거예요. 뭐 빨간색이면 뭔가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 텍스처에 대해서 나왔어요. 질감에 대해서. A thicker product may be perceived as tasting richer. 더 뭐라고 합니까? 이 두꺼운 게 두꺼울수록 더 맛이 강할 거다. 강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지금 읽은 요 문장만으로 우리가 풀 수 없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거는 맛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음식의 빈칸이 우리가 맛의 예측에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색깔이 영향을 줬고 질감이 영향을 줬다. 이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또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 김문석 선생님한테 배우고 지는 안 풀어. 다 이해했대. 그리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요. 실전이 뭐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이죠.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몇 년간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 몇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여러분들은 단 강좌 하나로 그냥 딱 끝내버려. 훈련도 없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배웠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훈련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타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appearance다. 그렇죠? 자,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출제자의 뭐죠, 여러분? 단글로 등장한 중에 하나죠. 강한 의견. 요걸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내가 요령 표현에서 이미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강한 의견을 그대로 나왔어요. I strongly believe. I가 누구예요? I는 출제자예요. I가 누구예요? I는 요 지문을 쓴 사람이에요. 알겠죠?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굳게 믿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I strongly believe라고 출제자 그러면 여러분도 me too, I believe it too. 그러면 그 믿는 바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출제자가 믿는데 그러면 출제자가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핵심 문장이죠. 이 핵심 문장 앞문장만 읽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designing a home is 빈칸. 집을 꾸미는 것은,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빈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주제문이겠죠. 요걸 통해서 이제 주제문을 언급했어요. 그렇죠? 이 앞에 내용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읽고 풀어볼게요. 내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게 3단계예요. 3단계. 3단계로 풀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문장을 읽어라. 첫 문장. 여러분들은 3단계로 푸는 것을 나는 권합니다. 알겠죠? 첫 문장. 그냥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라 이런 의미예요. 왜냐? 그 지문의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핵심 문장의 전 문장이에요. 바로 앞문장. 핵심 문장의 바로 앞문장. 전 문장이라 그럴게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는 핵심 문장이에요. 자, 핵심 문장인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강한 의견, 내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주제문이 노출되는 바로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의견, 뭐 실험 결과, 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앞문장만 읽어라 이거예요. 나는 2번, 3번으로 그냥 풀어버려요. 2단계로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2단계로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능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요 3단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 3단계가 익숙해지면 이제 2단계, 3단계로 줄여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 단축이 더 빨리 돼요. 근데 여러분 이 3단계로 푼다고 해도요. 이 3단계로 풀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빨리 푸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라고 한다면 이 3단계로 풀 텐데 모르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푸는 거예요. 뭐 3문장 정도 풀어버리니까. 자, 그럼 요거는 2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designing a home is 빈칸. 집을 꾸미는 것은 빈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I strongly believe라 그래요.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지만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That a home provides a canvas on which we can illustrate who we are.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illustrate, 누군지 보여줍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너의 공간은 너처럼 생겨야 된다. And no one else, 누구도 아니고 당신처럼 생겨야 됩니다. 뭐가? 집이. Even if you are using an interior designer.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했다 할지라도 집은 어때야 된다? 집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며 너의 공간은 당신처럼 생겨야 된다. 자, 작가가, 출제자가 믿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집을 꾸밀 때는 뭡니까? 결국은 주제문이 뭐예요? 집을 꾸밀 때는 그 집은 너를 보여줘야 되고 너처럼 생겨야 된다. 디자이너를 고용했다 할지라도 그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은 너여야 된다. 너에 대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제문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빈칸은 뭐라고 했습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designing a home is 빈칸. 집을 꾸미는 것은 빈칸입니다. 그러면 이 빈칸은 방금 읽은 이 문장과만 연관이 있으면 정답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어요. 방금 읽은 것만 파악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선택지를 내가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찾아봐요. 집을 꾸미는 것은 무엇이다? 뭡니까? 뭡니까? A very personal venture. 뭐예요? 아주 개인적인 모험이다. 개인에 관련된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가장 유력하죠. 읽자마자. 두 번째, a long stressful journey. 아주 스트레스가 있는 여정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세 번째, a highly expensive project. 아주 비싼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시겠죠. 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4번, a knowledge building process. A knowledge building process. 지식을 쌓아가는, 지식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말도 안 되죠. A reflection of the latest trends. 최근 트렌드에 대한 반영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렇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집은 나 같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1번이죠. A very personal venture.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의견을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이 지문을 내가 만들었으면은 에휴 짜고 치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여러분이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응?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출제자가 자기가 strongly believe 하면 거기가 주제문이야.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이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오답률이 64.3%를 차지한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웠다는 문제인데 이거 은근히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스피드 단어 독해 강좌에서 내가 알려준 건데 자, thus라 그러죠? thus가 뭐예요, 여러분? thus의 뜻이 뭐예요? thus는 뭡니까?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이와 같이. 그렇다면 이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물론 요 5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64.3%의 오답률을 차지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이건 헷갈리는 지문이에요. 근데 꼭 읽어야 되는 부분만 찾아내면 이건 되게 쉬운 지문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thus라는 것은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요거 앞 내용만 앞에 한두 문장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떤 강사들은 빈칸의 앞뒤만 파악해라 그럼 풀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빈칸 추론은. 빈칸 추론도 주제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드나 덕해나 다른 강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thus라고 이야기하면은 출제자는 그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주제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주제문이야. 여기가 주제문이야. 근데 이 주제문을 찾아내려면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주제문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정답 장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thus 앞을 읽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thus 앞에. 자, 여기 있죠. 여기만 읽고 풀어볼게요. 이게 첫 문장이니까 여기서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것만 읽고 풀어볼게요. 한 문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Over the next few centuries, they transformed the tough surroundings into an agricultural wonder.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수기 동안, 몇 세기 동안 이 너무도 힘겨운 surrounding, 환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agricultural wonder,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transform, 바꾸어버렸다. 바꾸어버렸다. 뭐를? 이 힘든 환경에서 이 few century는 중요하지 않아. 힘든 환경을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바꿔버렸다. 오케이? 그것만 갖고 푸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바꿔버렸다. 자,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또 읽어볼게요. Venice. 비네스 얘기하는 거죠. 베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 발음으로는 Venice라고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본 학생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안 가봤지만 정말 아름답대요. 아름다워요 라고 내가 말 못하는 게 나도 안 가봤으니까. 아름답대요. 근데 사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아주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건축의 경이로움 만들었다. 그곳이 어디냐? 베니스래요.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Built out of misfortune. 불행 가운데에 지어졌습니다. 불행 가운데에 지어졌습니다. 요 앞에 이제 불행에 대해서 언급이 됐겠죠. 그렇죠? 불행 가운데 지어졌대요. Venice eventually turned into one of the richest and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아까 뭐였죠? world.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뭐가? 베니스가. 근데 뭐래요? Built out of misfortune.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불행 가운데에 지어졌대요. 베니스가. 자, 그럼 주제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갖고 이와 같이 혹은 그래서라 그래요. 출제자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뭡니까? 요 선택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보지도 말고 한번 풀어봅시다. 보지도 말고.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베니스라는 아름다운 도시는 불행으로부터, 불행한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어졌는데 이 지어진 것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한 이 내용, 내가 뭐 추가한 것도 없잖아. 그대로 여기 있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나온 거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출제자의 결론. 가장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겠죠. Harsh necessity can be the mother of glorious invention. 뭡니까? 영광스러운 발명의 어머니이다. 뭔가가 가혹한 필요성이, 얘기하자면 가혹한 필요성인데
가혹함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성이란 뜻이지만 가혹함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거를 만들었잖아요. 베니스라는 도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혹함의 필요성이 다른 말로 하면 가혹함의 경험이 영광스러운 발명품의 어머니다, 이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베니스라는 도시가 뭐 그 상당히 그 큰 핍박을 받고 뭐 어려움을 겪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 가운데에 베니스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경험이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출제자는. 알겠죠? 자,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지문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앞문장만 읽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thus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그렇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